유통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키토키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외식 배달 시장이 고속 성장하면서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달앱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업체와 IT 공룡으로 불리는 기업들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륜 물류회사들과 대형 프랜차이즈들까지 대형앱 회사들과 활발하게 협업을 하면서 배달 시장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언제부턴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 앱에서 좀 많이 보입니다. 자체 앱을 통한 배달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해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결국에는 배달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 외식 매장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매 음식 판매 불변 지수는 86.6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수치를 100으로 놓고 지수화한 소매 음식 판매액 지수는 외식업계 경비에 대한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네. 2월이면 사실 추워서 밖에 나들이 나갈 수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는 폭이 크고 2, 3월이 보통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2월보다 낮았던 때가 2015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외식업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 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 시스템 내 가맹 증감 기록을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 증가율은 2015년 21.88%로 정점을 찍었고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가율은 7.59%로 다른 산업 분야에 비교하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하락폭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어딜까요? 전통적인 외식 창업 업종이었던 한식과 패스트푸드, 주점이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2018년 대비 3.14% 줄었는데요. 패스트푸드는 1.24%, 주점은 11.75% 줄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아예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기업 외식 계열사는 카페 브랜드의 경영권 매각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실적 부진에 따른 적자가 쌓이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내 내수 경기 침체 탓이 크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찾지 않게 된 국내 외식 문화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프라인 외식 매장 경기가 좋지 않은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들이 좀 꼽히고 있습니까? 업계에서는 경제 성장률 둔화에 최저임금, 임대료와 재료비 상승 등이 외식 자영업 시장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업의 발달이 오프라인 매장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업이 발달하면서 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배달을 하지 않는 외식 매장은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을 덜 받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없이는 장사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외식은 줄어들었지만 배달은 늘어난 건가요? 네, 한 모바일 설문조사 업체에서 지난해 여름 외식 비율을 집계한 바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자사 플랫폼에 등록한 끼니 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본 결과 지난해 여름 8월에서 9월까지의 외식 비율은 26.1%였는데요. 한 해 사이 0.2%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반면에 배달과 테이크아웃 비율은 1.2% 늘어난 21%로 집계됐습니다. 그건 그만큼 집에서 밥을 먹는 빈도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먼저 오프라인 외식 매장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좀 살펴봤는데요. 자, 반대로 배달 중개 및 대행 플랫폼의 성장세는 또 가파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앱 시장은 매년 급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를 약 3조 원, 이용자 수 2,5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지난 2014년 거래액인 3,447억 원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용자 기준으로는 약 3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배달앱 업계 1위 업체에서는 지난해 3월 2018년 재무실적을 비롯해 주요 지표를 공개했는데요. 이 배달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금액, 즉 자영업자들의 최종 매출은
5조 2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5조 원에서 2018년 2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달 앱 혹은 이 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의 전체 매출도 상당하겠군요. 네, 이 배달 앱은 2017년 1,519억 원에서 2018년 2,722억 원으로 79% 성장했고요. 앱을 운영하는 업체도 2018년 전체 매출이 3,192억 원, 영업이익 586억 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이 무려 18.3%에 달했습니다. 국내 배달 시장의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셈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배달 앱이 전체 배달 음식 시장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이게 업계 1인만큼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체 배달 거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이 배달 앱의 월 이용자 수는 900만 명, 월 주문도 2,800만 건을 넘어서 전년 대비 각각 5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성장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배달 앱의 무서운 성장 배경도 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밀레니얼 세대 등 인구 변화와 고객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지난해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이 배달 주문을 늘어나게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배달을 하지 않았던 매장, 혹은 배달만을 했던 전문 매장들이 시장에 뛰어든 것이 큰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급성장하면서 이게 그와 동시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서로 경쟁하듯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업계 2위 업체에서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손잡고 반값 치킨 이벤트를 벌이면서 18,000원인 치킨을 9,000원에 판매했고요. 그중 절반인 4,500원을 배달앱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통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을까요? 네, 이 앱의 다운로드 숫자가 1월 대비 150% 이상 증가하는 등 신규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해당 업체 측에서는 올해 순수 마케팅 비용만 1,000억 원 이상을 쓰겠다며 앞으로의 할인 이벤트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효과는 뭐 톡톡히 봤군요. 자, 그러면 업계 2위 업체가 먼저 나섰으니까 정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도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16,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매일 1만 명에게 배포했고요. 업종을 바꿔서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여는 등 양측의 마케팅 전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데요. 자, 이 배달 앱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도 그 성장세가 눈에 띈다고요? 네, 국내 대표 배달 서비스 업체로 부상한 배달 대행 플랫폼 기업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업체의 매출은 7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9% 증가했고요. 이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도 지난 1월 370만 건의 배달 대행 주문을 받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매장의 배달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볼까요? 네, 치킨과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 오프라인 매장의 배달 서비스 이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2018년 외식업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의 배달앱 이용률은 2017년 28.4%에서 2018년 45.5%로 증가했고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전문점은 47.2%에서 48.1%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배달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배달 앱을 통해서만 모두 배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 텐데 배달 시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배달 시장은 크게 배달앱, 배달 대행회사, 매장의 3개 플레이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장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가 중요한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매장들이 점차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기보다는 배달 대행업체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배달 대행 회사들도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의 배달 시장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달 앱, 배달 대행 업체, 매장. 네,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흔한 건 대형 프랜차이즈와 배달 앱의 협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할인 등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광고 캠페인을 하거나 독점적인 제휴를 맺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배달앱과 손잡고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할인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TV나 버스 광고를 집행하고 콜라보레이션 팝업북을 내놓는 등 배달 앱을 통해 햄버거 배달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아마도 뭐 높은 광고 효과를 거둔 것 같은데요. 자, 또 어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배달 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토종 패스트푸드 브랜드도 지난 4월 한 배달 앱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배달 앱을 통해서만 그 브랜드의 제품을 배달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동안 가맹점이 개발적으로 배달을 한 적은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한 개 업체와 손을 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협업을 할 경우에는 뭐 프랜차이즈와 배달 앱 두 곳에 모두 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네. 해당 배달 앱은 다른 배달 앱과 비교했을 때 독점적인 콘텐츠를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그동안 취약했던 배달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배달 앱과 업무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배달 대행 회사와의 협력 사례도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네. 한 배달 앱은 지난해 배달 대행 회사에 200억 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비배달 레스토랑 선점을 위한 전략적인 협약 상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레스토랑에서 해당 배달 앱에서 주문 접수 후 배달 대행 접수를 편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딜리버리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면 그 배달 대행 업체와 독점 배달 계약을 맺은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더 있을 텐데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한 커피 브랜드도 커피 배달 주문의 경우 배달 대행 업체와의 독점적으로 배달 계획을 맺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경우 다른 배달 대행이 아닌 이 대행 업체의 라이더를 통해 배달을 하는 건데요. 또한 식품업체도 자체 앱을 통한 주문이 접수되면 이 대행 업체를 통해 배달합니다. 네. 자, 그렇게 배달 대행 업체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지만 또 자체 앱을 출시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자체 앱 구축에 나서고 있죠. 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두 곳에서 자체 앱을 출시했는데요. 자체 앱은 외부 업체가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시 초기인 현재는 본사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기존 서비스 대비 저렴한 가맹점 부담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외식 말고도 배달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배달 앱과 손을 잡고 제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인 물류는 다른 업체가 맡을 예정입니다. 편의점 식품에서 시작해 점차 카테고리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생활용품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도 있죠? 네, 업계 1위 배달 앱은 각종 식품과 생활, 편의용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만 운영 중이지만 강남구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편의점이나 업체의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배달 앱에서 직접 사입해 재고를 판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배달 시장은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위기에 빠진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